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최근 공개된 손흥민의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손흥민이 직접 밝힌 MLS 이적의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언제나 현재의 자리와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공과 우승을 갈망하는 승부사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었죠. 이제 36을 맞이한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10년 동안 매 시즌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해왔습니다. 토트넘 이적 첫 시즌인 2015에서 16시즌을 적응기라고 본다면 이후 8시즌 연속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달성한 시즌만 해도 3차례에 달합니다. 현재 토트넘 윙어들의 커리어 하이 기록조차 손흥민의 평균 시즌 기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정점은 단연 2021에서 22 시즌이었죠.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최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수상, 토트넘 시즌권 구매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여기에 아시아 발롱도르 최다 수상, 2020년 푸스카스상, PFA 선정 올해의 팀과 올해의 골, 스카이 스포츠 선정 21에서 22 시즌 파워랭킹 1위까지 굵직한 개인 수상만 나열해도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커리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손흥민은 논쟁의 여지 없는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커리어를 쌓아온 손흥민에게도 늘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아쉬움이 딱 하나 있었죠. 바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손흥민은 케인마저 떠난 토트넘의 끝까지 남아 팀을 이끌며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당당히 들어 올립니다. 손흥민 스스로 말했듯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침내 완벽하게 맞춘 순간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PSG에서 이미 수차례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는 다른 선수의 커리어를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넘게 한 팀에 헌신하며 무관의 저주로 불리던 토트넘의 첫 유럽 트로피를 안겼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솔직히 말해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 이후 어떤 개인상을 추가로 받더라도 예전만큼의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는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MLS에서 펼쳐질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은 결과 그 자체보다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가 더 궁금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S에서 주간 MVP나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다고 해도 프리미어리그 시절만큼의 임팩트를 주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MLS 득점왕을 차지한다 해도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이 지녔던 상징성과 파급력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MLS 득점왕에 오른다는 건 메시를 비롯한 리그의 슈퍼스타들을 제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MLS에 더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MLS 득점왕의 가치 역시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상의 무게감만 놓고 본다면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상의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속에는 자연스럽게 월드컵이라는 목표도 포함돼 있죠. 손흥민은 4번째 월드컵에 도전하게 되고 어쩌면 5번째 월드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큰 선수라는 뜻이죠. 동시에 이번 MLS 이적은 미국 축구의 성장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도 함께 담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MLS에서 손흥민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도전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LS에만 존재하는 아우디 임팩트 어워드입니다. 이 상은 과거 MLS 올해의 인도주의자상이 개편된 것으로 리그 공식 파트너인 아우디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선수에게 수여됩니다. 수상 기준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리고 자선 활동에서의 진정성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손흥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 아닌가요?
이 상은 동료 선수들과 구단 스태프, 그리고 미디어 투표를 종합해 선정되며 수상자가 나오면 해당 선수의 이름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MLS에 합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보여준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년쯤 이 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팬서비스에 누구보다 진심인 손흥민의 성향과 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및 아시아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수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MLS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올스타전입니다. 올스타전입니다. 이건 유럽 어느 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MLS 올스타전은 멕시코 리그 올스타와의 맞대결로 치러졌습니다. 처음엔 각 리그의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 맞붙는 구조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MLS 전체가 하나로 통합돼 멕시코 올스타와 대결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올스타전은 야구나 농구처럼 이벤트성 요소가 축구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홈런 더비나 덩크 콘테스트처럼 미국 축구 올스타전에서도 다양한 챌린지가 함께 진행된다는 거죠. 단순히 축구 경기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기 전날부터 시작되는 각종 이색 이벤트들은 손흥민에게도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손흥민의 올스타전 선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뽑힌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크로스바 챌린지와 발리슛 챌린지가 있습니다. 큰 원형 타깃에 공을 집어넣는 방식의 게임도 있고요. 처음 보면 거의 대형 운동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미국식이죠. 크로스바 챌린지는 손흥민도 대표팀 훈련 중에 이미 여러 번 경험해봤을 겁니다. 훈련 영상들을 보면 이걸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던 장면도 종종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발리슛 챌린지가 특히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발리슛 장면은 유효로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니 지난 시즌에는 부안가 선수가 올스타전에 출전해 발리슛 챌린지에 참가했더라고요. 당시 45점을 기록했는데 점수 산정 방식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어쨌든 그 챌린지는 양 팀 무승부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조금 유효였던 이벤트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리킥 챌린지인데요. 이건 단순히 슛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골키퍼 유무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대신 페널티 박스 안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대 곳곳에 점수 타깃을 배치합니다. 예를 들면 골대 상단 구석은 5점, 하단 구석은 4점처럼 점수가 정해져 있고 선수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노리고 프리킥을 시도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선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첼시의 공동 구단주였던 인물도 인터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에도 올스타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이미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올스타전까지 추가되면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축구는 아직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MLS는 올스타전을 기준으로 일정한 휴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구조죠. 손흥민 역시 이런 올스타전을 통해 또 하나의 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그림도 꽤나 화려합니다. 컨퍼런스 리그 득점왕, 컨퍼런스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 멕시코 팀들까지 넘어서는 우승 시나리오, 그리고 최종 목표인 MLS컵 우승까지. 말 그대로 트로피로 가득 찬 로드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의 2025 시즌이 어쩌면 2018년보다도 더 화려한 커리어를 쌓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8년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우승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았죠. 그야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당시의 감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대활약, 그리고 토트넘의 역사적인 결승 진출까지. 여러분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득점왕 시즌과 병역 면제 시즌, 과연 어떤 해를 고르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승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만약 그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면 손흥민의 커리어는 여러모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2018 시즌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손흥민 인생에서 결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은 2018 시즌이 아닌 이듬해인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화려한 시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월드컵 8강 진출, 그리고 선수 인생 첫 리그 우승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